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주제죠.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게 과연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은행이 수십 년 만에 금리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완전히 상반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석가들의 보고서, 또 최신 뉴스까지 이걸 샅샅이 살펴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는 것, 이게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리 좀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은 미국의 잠재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일본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두 가지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금융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유령이 다시 어른거리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만 봐도 지역별로 또 섹터별로는 기회가 엿보이긴 하는데 환율, 특히 달러엔 환율은 정말 안개 속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저희와 함께 하나씩 맞춰 나가 보실까요? 먼저 미국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둔화를 언급하면서 9월에 금리를 인하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철저히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네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준은 아직 확실히 딱 주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잠재 GDP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이거보다 밑돌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는 소비까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요. 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보긴 했지만 이게 또 기업 수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아,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 존폐 문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무원 감축 공약 같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죠. 김대호 박사님이나 일본의 닥빌산 아마오카 카자야 채널 분석처럼 과거 셧다운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셧다운이 길어지면 당장 경제지표 발표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위해 참고해야 할 데이터가 제때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데이터 기반 결정인데, 네, DRM 뉴스 같은 여러 분석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자체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정치적 타협으로 조기에 딱 해결된다면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런 상황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올해 벌써 세 차례나 금리를 올렸죠. 네, 꽤 올렸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같은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일본은행의 최종 목표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제를 막 부양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그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 1.0%에서 1.5% 정도, 거기로 향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일단 추가 인상은 멈춘 상태고요. 금리를 그럼 더 올릴 수 있는 여건하고 또 그렇지 못한 요인들이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점, 이건 긍정적이죠. 네,
물가랑 임금은 좀 올랐군요.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짚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좋지가 않고 또 관세 영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NHK나 DRM 뉴스 보도처럼 일본 가계하고 기업들이 워낙 그 초저금리 환경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십만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좀 부담 요인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역시 최근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변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10월 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이게 중요하죠. 김대호 박사님 매경 월가을부 Y채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타카이치 사나엘 씨, 이분은 재정 지출 확대하고 금리 인상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에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금리 정상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누가 진짜 유력한 후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경 자이언트 분석처럼 정보 출처마다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측이 어렵군요. 네, 그만큼 좀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본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또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매경 자이언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 속상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하고 엔화 강세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아, 미국이 직접요? 네, 약간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좀 비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쟁점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요. 네.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에 자산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얻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반대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차이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낮아진 해외 자산을 팔고 빌렸던 엔화를 다시 사서 갚으려고 하겠죠. 아, 엔화를 다시 사야 하는군요. 네. 이 과정에서 엔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화 가치가 막 치솟고 반대로 매물이 쏟아지는 해외 자산 시장, 특히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무서움이죠. 매경 자이언트나 김영익 교수님 분석에서도 이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8월이었죠.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일본은행이 정책을 일부 수정했을 때 이 엔캐리 청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휘청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충격이 좀 있었죠. 매경 자이언트 자료에서도 이 사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하고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조합이 거론되면서 그때의 공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만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당시 엔캐리 청산 우려는 주로 해외의 대규모 투기 자본 움직임하고 관련이 깊었다면 이번에는 소위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아, 와타나베 부인,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요. 네, 와타나베 부인은 이제 엔화를 가지고 해외 고금리 상품 같은 데 투자하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매경 자이언트 분석에 따르면 이분들은 투기 자본하고는 좀 다르게 자국 통화인 엔화의 안정이나 일본 내 투자 기회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대규모로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로 돌아올 경우 그 파급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거죠. 개인들의 움직임이 더 클 수도 있다. 네. 물론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갑작스러운 쇼크보다는 좀 점진적인 조정 양상을 보일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의 지적처럼 실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상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이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역시 환율, 특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렵죠. Y채널이나 유카틴 채널 분석을 보면 그야말로 힘겨루게 양상인데요. 일본은행이 계속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 이런 기대는 엔화 약세, 즉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는 반대로 달러 약세, 즉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결국 금리를 올릴 거라는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엔화 강세 압력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달러당 146엔에서 149엔 사이를 오르내리는 변동성 큰 움직임이 이걸 잘 보여주죠. 그래서 Y채널 같은 데서는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고 베팅하기보다는 당분간 좀 관망하면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아, 일단 지켜보자. 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미국 셧다운 변수도 중요한데요. 그 덕추 빌 상호가 채널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엔 달러 약세, 즉 엔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서 145.5엔 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조기에 해결되면 달러 강세, 즉 엔화 약세로 150엔 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시됩니다. 결국 일본은행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유카틴 채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은 주식시장인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파월 의장조차 이례적으로 고평가 가능성을 언급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김영익 교수님 자료에서는 버핏 지수라고 하죠. 국가의 총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이나 M2,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현재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코스피 역시 이런 기준들로 볼 때 다소 좀 과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바로 이런 고평가 상태에서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죠. 높을 때 맞으면 더 아프니까요. 네, 김영애 교수님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엔캐리 청산을 꼽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혹은 섹터별 전략을 살펴볼까요? 먼저 일본 주식입니다. 만약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씨가 당선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른바 사나이 노믹스가 추진된다면 방위산업이나 인프라 관련 주식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Y채널 같은 데서 나옵니다. 아, 정책 수혜주군요. 네. 하지만 반대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경 자이언트나 Y채널 분석 모두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수출 기업에는 엔고가 불리하니까요. 미국 주식 시장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완화되고 평화 협상 같은 게 진전돼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Y채널 분석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에 몰렸던 자금이 기술주나 여행 관련주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 전반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김영익 교수님 같은 일부 전문가는 향후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이런 곳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자. 네, 미국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YN자라 채널에서는 최근 멕시코 증시의 강세를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외에 다른 자산 중에서는 금이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값만이 올랐죠. 하지만 그 유카틴 채널 지적처럼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어떤 위험 선호도나 투자 목적에 따라서 금투자의 매력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현재 금융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원 가능성하고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라는 이 거대한 두 축 사이에서 아주 복잡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팽팽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달러엔 환율처럼 예측이 극도로 어려운 변수가 있고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지역별 또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섣부른 방향성 예측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실제 정책 변화와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가야죠. 네,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반된 두 거시경제적 힘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상황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부터 각국의 정치적 변수 그리고 시장의 고평가 논란까지 정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Y채널 분석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때때로 시장은 특정 긍정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어 중동 평화가 쉽게 찾아오거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에 좀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좋게만 볼 때도 있죠. 네.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낙관론 속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또한 매경자이언트에서 지적했듯이 거의 반세기 동안 초저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온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